안녕하세요. 미국에서 박사후 과정을 하고 있는 한효섭이라고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지난번 영상에서 다 구현을 하지 못한 리그레션 프레임워크를 마저 구현을 하도록 하겠고요. 더불어서 디노이징과 인페인팅 그리고 슈퍼 레졸루션 태스크를 콜랩에서 학습해보고 제가 미리 프리트레인드 시켜놓은 결과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수정할 부분은 이제 네트워크를 생성하는 부분입니다. 앞서서 다양한 네트워크를 작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라는 아규먼트를 생성을 하였는데요. 필요한 네트워크를 불러올 수 있게끔 네트워크를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 레즈넷은 구현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해당 부분은 주석 처리를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네트워크가 구현이 되어 있는 부분으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를 보시면 인풋도 그냥 1로 컨스턴트 베리어블로 정의가 되어 있고 커널 사이즈도 64를 기준으로 계속 2배씩 커지는 형태로 코드가 작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RGB 채널이 들어오는 경우 다양한 여러 개의 입력이 같이 들어오게 되는 경우에는 가변적으로 변경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해당 부분도 가변적으로 수정이 될 수 있게끔 외부에서 파라미터를 받아 수정을 할 수 있게 고도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풋 데이터의 채널 수와 커널의 디폴트 채널 수, 다음으로 놈이라는 아규먼트를 하나 더 받을 텐데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루틴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인스턴트 노멀라이제이션도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놈이라는 아규먼트를 통해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사용을 할지 혹은 인스턴스 노멀라이제이션을 사용을 할지 또는 노멀라이제이션 루틴을 사용을 하지 않을지 결정을 할 수 있게끔 놈이라는 아규먼트도 추가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설정이 된 파라미터를 바탕으로 콘스탄트로 정의가 되어 있는 파트들을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커널이라는 베리어블을 이용을 해서 코드들을 다 수정을 해 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놈이라는 베리어블을 이용을 해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사용을 할지 인스턴트 노멀라이제이션을 사용을 할지 또는 아예 노멀라이제이션 루틴을 사용을 하지 않을지 설정을 할 수 있게끔 코드를 변경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BR 함수의 마지막 아규먼트로 놈이라는 베리어블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추가를 하였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더 가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렐루라는 루틴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렐루가 오리지널 렐루도 있지만 리키 렐루라고 해서 네거티브 파티의 슬롭을 어느 정도 조절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는 렐루도 있기 때문에 그 해당 렐루도 가변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렐루라는 파라미터를 추가를 하여 CBR 함수를 좀 더 고도화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놈이라는 베리어블이 난이 아니면은 해당 레이어를 추가하도록 코드를 작성을 하였고요. 만약에 놈이라는 베리어블이 none으로 설정이 되어 있으면은 노멀라이제이션 레이어를 추가하지 않도록 해당 부분이 동작을 할 것입니다. 논이 아닐 경우에는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으로 설정이 되어 있으면은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루틴을 추가를 하고 인스턴스 노멀라이제이션 inom으로 설정이 되어 있으면 인스턴스 노멀라이제이션이 추가될 수 있게끔 코드를 수정을 하였습니다. 렐루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렐루라는 베리어블이 none이 아닐 경우에는 레이어에 렐루를 추가할 것입니다. 만약 렐루라는 값이 0이면 하지만 0이 아닌 경우에는 리키 렐루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CBR 펑션도 우리가 원하는 노멀라이제이션 루틴을 추가할 수 있게끔 고도화를 하였고 렐루라는 파트도 렐루를 넣을 수도 있고 또는 리키 렐루를 넣을 수도 있게끔 가변적으로 변경이 될 수 있게끔 코드를 고도화를 하였습니다. 해당 CBR이라는 루틴은 다른 네트워크들에서도 굉장히 자주 반복이 되기 때문에 해당 모듈을 레이어라는 파이썬 파일을 만들어서 따로 보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에서 새로운 빈 스크립트를 하나 추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라는 이름을 가지는 파이썬 파일을 하나 추가를 하였고요. 해당 CBR 펑션을 레이어라는 파이썬 파일에 옮겨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패키지들을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CBR이라는 모듈이 함수로 정의가 되어 있는데 해당 모듈을 클래스로 변경을 하면서 nm 모듈이라는 클래스를 상속을 받을 수 있게끔 코드를 수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유인즉슨 저희가 해당 모듈을 nm 모듈을 상속을 받고 있는 윤의 클래스라는 부분에서 추출을 해왔기 때문에 똑같은 하이어라키를 유지를 하기 위해 CBR이라는 모듈도 nm 모듈을 상속을 받을 수 있게끔 클래스로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CBR이라는 함수를 다음과 같이 클래스로 변경을 하였고 추가로 nm 모듈이라는 클래스를 상속을 받게끔 코드를 수정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수정이 된 nm 모듈을 다시 모듈이라는 클래스에서 호출이 가능하게끔 패키지를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이전에 생겼던 빨간 줄이 사라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normalization 아규먼트를 CBR 모듈에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트워크가 저장이 되어 있는 모듈 파이썬 파일도 고도화를 모두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시 트레인이라는 메인 파이썬 파일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인이라는 메인 파일에 네트워크를 불러오는 부분을 지금 보고 계신데요. 보시면은 인풋의 채널과 커널의 디폴트 사이즈를 가변적으로 수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정을 할 부분은 손실함수 부분인데요.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 같은 경우에는 세그멘테이션을 수행을 하기 위한 로스 펑션이었고 지금처럼 이제 리그레션이나 리스토레이션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손실함수를 L2 로스나 에런 로스로 변경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L2 로스인 MSA 로스를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리그레션을 수행을 하기 위한 손실함수도 수정을 하였고요. 티마이저는 그대로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넘파이로 전달을 하는 함수도 디노멀라이제이션을 하는 함수도 그대로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클래스를 판단을 했던 함수는 리그레션에서는 사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주석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텐서보드를 사용하는 루틴도 그대로 사용을 하시면 되고 트레이닝 루틴도 그대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수정을 해야 될 부분은 이 부분인데요. 라벨이 클래스가 아니고 동일하게 이미지이기 때문에 디노멀라이제이션도 수행을 하고 넘파이로 넘기는 부분도 수행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수행을 해주시고 아웃풋도 동일한 이미지 도메인이기 때문에 디노멀라이제이션을 그대로 수행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밸리데이션을 하는 부분도 동일하게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테스트를 하는 부분도 동일하게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대부분의 부분을 이제 수정을 완료를 하였는데요. 저희가 콜앱을 사용을 하다 보니까 텐서보드를 사용하는 게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텐서보드에 라이트하는 부분을 사용을 하지 않고 폴더에 그 결과를 png 파일로 저장을 하는 방식을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미지를 png 파일로 저장을 하기 위해서 먼저 해주셔야 될 부분이 저장할 매트릭스의 레인지를 0에서 1로 클리핑을 해주셔야지 매플라 라이브러리로 이미지를 세이브할 때 동작이 원활하게 되니 이제 클리핑을 하는 부분을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을 할 ID도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분을 그대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치로 설정된 이미지 중 첫 번째 배치에 들어있는 이미지만을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밸리데이션도 마찬가지로 png 파일로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테스트 부분에서도 png 파일을 저장을 함에 있어서 클리핑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므로 해당 부분을 조금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일을 저장을 하는 부분을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각각의 영상을 0에서 1로 클리핑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클리핑된 영상을 png 파일로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미지 리그레션, 이미지 리스토레이션을 할 때 많이 사용이 되는 러닝 테크닉 중에 하나가 레지듀얼 러닝입니다. 저 레지듀얼 러닝이 무엇인가 하면은 네트워크의 구조를 보시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제 인풋이 들어와서 시퀀셜하게 쭉 진행을 한 후 네트워크의 최종 아웃풋이 그대로 이제 도출이 되게 되는데 레지듀얼 러닝의 경우에는 해당 아웃풋을 그대로 도출하는 것이 아니라 네트워크의 인풋과 네트워크의 아웃풋의 합을 최종 아웃풋으로 도출을 함으로써 네트워크가 인풋 영상과 라벨과의 차이만을 학습을 할 수 있게끔, 즉 디노이징 같은 경우에는 노이즈만을 학습을 하고, 그리고 슈퍼 레졸루션 같은 경우에는 하이 프리퀀시만을 학습을 하고, 인페인팅 같은 경우에는 샘플링이 되지 않은 부분만을 학습을 하게끔 유도하는 트레이닝 테크닉을 레지듀얼 러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리그레션 태스크 같은 경우에는 레지듀얼을 이용한 트레이닝 테크닉이 훨씬 더 우수하고 빠른 컨버전스를 보이는 걸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레지듀얼 러닝을 할 수 있게끔 플래그를 추가하여 네트워크를 조금 더 고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네트워크의 아규먼트로 러닝 타입이라는 베리어블을 하나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디폴트 값은 플레인으로 설정을 하시고, 마지막에 네트워크의 아웃풋이 도출될 때 러닝 타입이 플레인이면은 그대로 도출이 되고, 러닝 타입이 레지듀얼일 경우에는 해당 입력과 네트워크의 아웃풋이 합쳐진 형태로 도출이 될 수 있게끔 변경을 해 주었습니다. 따라서 네트워크의 아규먼트를 변경을 했기 때문에 트레이닝 코드에서도 추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러닝 타입이라는 베리어블이 설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해당 베리어블도 파서를 이용을 해서 추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러닝 방법은 플레인 또는 레지듀얼만을 설정을 할 수 있게끔 셋업을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러닝 타입이라는 베리어블을 설정을 하였고, 코드 수정을 모두 완료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전에 구현을 했던 유닛 세그멘테이션 프레임워크를 리그레션에 맞게끔 전반적인 프레임워크를 모두 고도화하고 수정을 해 보았는데요. 한번 실행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에폭이 도는 부분까지는 제 랩탑에서 실행을 하고, 코드에 오류가 없다면 콜앱에서 바로 트레이닝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웹폭이 잘 돌아가는 걸 보니 코드에는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해당 코드를 콜앱에서 실행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롬을 여신 후 구글 드라이브로 이동해 주세요. 해당 프로젝트가 있는 폴더로 이동해 주세요. 해당 폴더에서 콜앱 파일을 하나 생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닛 리그레션이라고 이름을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에딧에 들어가셔서 노트북 세팅, 하드웨어 엑셀러레이터를 GPU로 설정해 주세요. 그리고 세이브, 그리고 커넥트 버튼을 눌러주세요. 커넥션이 완료가 되면은 왼쪽에 폴더 모형을 선택을 해주신 후 마운트 드라이브를 클릭해 주세요. 커넥트 투 구글 드라이브를 선택해 주세요. 마운트가 완료가 되면은 드라이브에서 마이 드라이브, 그리고 해당 프로젝트가 있는 폴더로 이동을 해주세요. 이렇게 이동을 하신 후 실행을 시킬 파일 커서를 올려두시고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카피 패스를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 해당 셀에 파이썬 3
이렇게 붙여 넣어 주시면 해당 파이썬 파일을 바로 실행을 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앞서 영상에서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구글 드라이버에서 실행이 되기 때문에 데이터 패스나 로그 패스, 리졸트 패스, 체크 포인트 패스들이 해당 구글 드라이버의 패스에 맞게끔 수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데이터 디렉토리도 다음과 같이 변경을 해주시고 체크 포인트 디렉토리도 변경을 해주세요. 로그 디렉토리도 변경을 해주시고 리절트 디렉토리도 변경을 해주세요. 저희가 수행할 태스크는 디노이징 태스크며 필요한 옵션은 랜덤 노이즈를 넣을 것이며 30 시그마에 해당하는 노이즈를 넣을 것입니다. 이렇게 아규먼트를 설정을 하신 후 한번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이닝이 잘 수행이 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로스도 점진적으로 잘 떨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사전에 디노이징과 인페인팅 그리고 슈퍼 레졸루션에 대해서 플레인과 레지듀얼 러닝 모든 조합으로 미리 학습을 시켜두었는데요. 제가 사전에 학습을 해두었던 스크립트입니다. 첫 번째 셀은 인페인팅을 수행하는 스크립트로서 50% 랜덤 샘플링을 진행을 하였고, 첫 번째 셀은 플레인 러닝 테크닉으로 트레이닝을 수행을 하였고, 두 번째 셀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하이퍼 파라미터에 대해서 레지듀얼로 트레이닝을 수행을 하였습니다. 다음의 셀 스크립트 같은 경우에는 디노이징을 수행하는 스크립트로서 30 시그마의 랜덤 노이즈를 추가를 하였습니다. 인페인팅과 마찬가지로 첫 번째 셀은 윤의 플레인 러닝 테크닉으로 트레이닝을 시켰고, 두 번째 셀 같은 경우에는 레지듀얼 러닝으로 트레이닝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슈퍼 레졸루션도 수행을 하였으며 레벨 다운샘플링 바이리니얼 인터폴레이션 메소드를 사용을 하였으며, 마찬가지로 첫 번째 셀은 플레인 러닝 테크닉을 이용을 하였으며 두 번째 셀은 레지듀얼 러닝 테크닉을 사용을 하였습니다. 모든 스크립트에서 트레이닝만 진행을 하였고 테스트는 진행을 하지 않았는데요. 레지듀얼 메소드에 대해서 각각 모두 테스트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를 진행을 하는 방법은 해당 모드를 테스트로만 변경을 하신 후 실행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보시면 모드가 테스트로 설정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고요. 테스트가 잘 진행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테스트가 진행이 되면은 리절트 폴더에 테스트라는 폴더의 결과가 저장이 되게 되는데요. png 폴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콜앱과 제 랩탑을 싱크로나이즈 시켰기 때문에 결과들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테스트가 모두 완료가 되었는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인풋 영상은 랜덤하게 50% 미싱이 되어 있는 이미지이고요. 라벨은 보시는 것처럼 깔끔한 이미지입니다. 해당 아웃풋을 보시게 되면은 해당 미싱된 이미지가 다음과 같이 잘 인터폴레이션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영상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해당 영상도 이와 같이 50% 미싱이 된 영상으로부터 복원이 된 결과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원본 이미지와 크게 다르지 않게 복원이 잘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디노이징 태스크에 대해서 테스트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레지듀얼 러닝을 수행한 디노이징 네트워크를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드를 테스트로 변경을 하신 후 실행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는 것처럼 30 시그마 정도의 랜덤 노이즈가 추가가 된 이미지임을 알 수 있습니다. 테스트가 모두 완료가 되었는데요. 이번에는 구글 드라이브를 통해서 한번 결과를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드라이브에서 리절트, 디노이징, 레지듀얼의 테스트 폴더로 이동을 해주세요. 거기서 png 폴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결과가 잘 저장이 된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가장 왼쪽 열에 있는 게 30시그마 정도의 노이즈가 추가가 된 이미지, 그리고 가운데 있는 이미지가 라벨 이미지, 그리고 이제 마지막 가장 오른쪽에 있는 컬럼이 네트워크를 통과한 아웃풋 이미지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노이즈가 깔끔하게 제거가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풋 영상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심한 랜덤 노이즈가 추가가 되어 있는 반면에 해당 영상은 라벨 이미지이고요. 보시면은 노이즈가 깔끔하게 제거가 된 아웃풋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다른 영상들도 마찬가지로 노이즈가 깔끔하게 제거가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슈퍼 레졸루션에 대해서 테스트를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트레인을 테스트로 변경을 하신 후 실행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영상의 경우에는 4배 다운샘플링이 되어 있는 영상을 슈퍼 레졸루션을 수행을 하는 네트워크입니다. 구글 드라이버에서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절트에서 슈퍼 레졸루션 레지듀얼에서 테스트 폴더를 선택해 주세요. png 폴더로 들어가서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인풋 영상은 굉장히 블러한 반면에 아웃풋 영상은 인풋 영상과는 다르게 깔끔한 윤곽선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트워크의 아웃풋이 보시는 것처럼 블러한 아티팩트들은 많이 사라졌지만 돌의 질감이라든지 여러 텍스처들이 많이 사라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요즘은 제너레이티브 모델을 활용을 한다든지 또는 이제 디스크리미네이터를 활용을 해서 이런 질감이라든지 이런 텍스처들을 살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런 제너레이티브 모델이나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사용하는 영상은 차후에 업로드를 해서 같이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토인코더의 형태가 유넷의 구조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형태입니다. 따라서 유넷을 기반으로 오토인코더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토인코더를 구현을 하기 위해서 유넷 클래스를 그대로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복사를 하신 후 클래스의 이름을 글라스로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아규먼트는 모두 고정을 하시고 expensive path에서 저희가 concatenation을 위해서 2라고 적어둔 부분을 모두 1로 변경을 해주세요. 1로 변경을 해주신 후 forward routin에서 concatenation 했던 부분들을 모두 제거를 하신 후 unfold 된 데이터만 다음 네트워크로 전달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하시면은 컨캣이 되지 않았고 앞선 레이어에서 전달이 된 아웃풋이 다음 레이어의 인풋으로 전달이 되게끔 코드를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오토인코더의 구현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해당 네트워크도 모델에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라고 수정을 해주시고 위에 올라가셔서 모델이라는 패키지에서 임포트하는 네트워크를 전부 임포트할 수 있게끔 수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모델을 선택하는 부분에 가셔서 이렇게 수정을 해주시고 네트워크 셋업만 아울글라스로 변경을 해주시면 해당 모든 태스크들을 유닛이 아닌 아울글라스 타입, 오토엔코더 타입으로 그대로 수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조금은 지루한 영상일 수 있었지만 이런 식으로 타이트하고 스페시픽하게 트레이닝 프레임워크를 고도화를 시켜놔야 향후에 저희가 새로운 네트워크를 구현을 하더라도 추가적인 변경 없이 바로바로 필요한 태스크들을 수행을 할 수 있으니 이번 영상을 잘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서 이미지 리스토레이션을 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구현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른 어떤 영상보다도 이번 영상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앞으로 진행이 될 여러 가지 태스크들은 오늘 영상에서 구현을 한 이미지 리스토레이션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모든 프로젝트들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앞선 영상들보다 이번 영상을 촬영하는데 집중을 많이 한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번 영상이 다른 어떤 영상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네트워크를 트레이닝 시킬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단단하게 구현을 해 놓는 게 향후에 여러 프로젝트들을 진행을 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영상들은 아니더라도 해당 영상을 보시면서 네트워크를 트레이닝 시키는 프레임워크가 어떤 식으로 구현이 되어 있고 각각의 모듈들이 어떤 식으로 연결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꼼꼼히 살펴보시는 게 향후에 연구를 하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는 진짜 레드넷을 구현을 하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고요. 영상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